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7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분들도 함께 시청해주세요. 이번 편은 구독자라면 봐주세요. 제발 업데이트가 제법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월요일날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편성 시간을 조금 바꿔서 일요일날 오전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세 물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정부야 제발 가만히 있어줘 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매도 안 해도 되는 혜택으로 주택 가격을 부양하려고 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안 해도 돼. 세금도 깎아줄게. 가지고 있어. 요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전세 물량을 폭발시키는 이런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매매 가격을 떨어뜨려서 야, 세금 혜택 조금 보려다가 두 채 가격 다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업데이트가 이번에 제법 되었어요. 매수 우위 지수. 자, 2008년부터 제가 자료를 좀 업데이트 했는데요. 이 항상 부침이 있어 왔다. 항상 주택시장이 항상 계속 무조건 우상향, 무조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 영어 투표를 통해서 보는데요. 너무 복잡하죠? 네, 6개의 시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나타났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기서 몇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수도권 지역, 요 인천 지역이 약할 때 대구 지역은 먼저 치고 나갔어요. 그럼 인천 지역이 그냥 약했느냐? 아니에요. 그 전에 서울의 버블7부터 시작해서 엄청 강하던 시기에는 강했어요. 강약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이 완전히 폭삭 망하고 있을 때 대구는 엄청 잘 살았어요. 인천이 엄청 화려했던 시절에 대구는 비실비실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는 이 흐름이 같아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과거에는 데이터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이 전국적인 흐름, 이 시간차가 굉장히 좀 컸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그런 시간차가 줄어들고 모든 시도, 전국이 똑같이 동조화되어서 움직인다. 이런 모습도 요 차트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는 대구, 부산 두 군데만 살펴봅니다. 불타는 대구, 바다 해안도시 부산. 색깔로 명확히 구분이 되시죠? 네. 먼저 대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 이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엄청나게 분위기 좋았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상승이 한번 일어나면서 일부 2016년, 17년 요 무렵에 일부 조정은 있었어요. 매수 우위지수는 좀 올라갔지만 요 기간 동안 가격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시절이 일부 존재했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 엄청난 매수 우위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지금은 2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100 이상에 머물렀었던 것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지역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산 조정 지역 거치면서 엄청난 실현의 시기를 거치고 많이 올랐다. 그게 5억짜리가 막 15억이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네, 엄청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을 끝으로 지금은 다 똑같아지고 있다. 다 똑같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대체 투자지를 찾아가지고 가서 투자하기에 좀 애매해졌다. 과거에 대구에 화려했던 시절 부산에 가서 미리 선점해 놓으니까 부산 가격이 올랐어요. 부산 오르는 거 팔고 나서 다시 대구에 왔어요. 대구 분위기 또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 지역별로 갈아타는 현상들이 가능했었는데 야, 이거 점점 힘들어진다. 야, 오를 때 같이 오르더니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 부산, 대구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앞서 살펴봤듯이 모든 광역시가 큰 차이 없이 같이 움직여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2020년부터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다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지금 좀 모두 40 아래인데요. 오르고 내리고 상승 3군데, 하락 3군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0 아래로 떨어진 곳이 대구, 인천, 대전. 이렇게 3지역입니다. 3지역. 규제지역, 대구지역, 대전지역, 규제지역 풀어줬지만, 일부 풀어줬지만, 별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 매수유지수 21년부터, 자,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더 많이 떨어져서 모든 광역시가 같이 움직인다. 대구가 다만 조금 빨리 움직였을 뿐이지, 다 똑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2022년 올해만 딱 살펴보셔도, 대구는 완전 바닥. 부산 바닥을 향해서 수직 낙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업데이트한 내용 조금 보기 더 나으신가요? 네, 대구 지역 낙폭은 줄였다고 하지만 매매 거래되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부산 낙폭
똑같이 마이너스 0.02지만 뭐 거래 가액들 보면 똑같습니다. 다만 수치가 뭐 0.02나 0.11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거래 가액들이 뭐 20%가 하락이 주류를 이루느냐, 부산처럼 한 뭐 평균 잡아서 한 15% 정도가 하락을 주류를 이루느냐, 그 가운데 간혹 가다가 30% 하락이 보인다. 부산 지역도 간혹 30% 하락 보여요. 대구는 근데 아주 희소하게 40% 하락도 보여요. 가격이 최고점 대비. 그래서 뭐 별반 이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다 같이 죽어가고 있다. 부산 지역 지금 3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고요. 대구는 지금 현재 30 한 4주 정도 되지 싶어요. 그 정도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34주 하락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부산은 거의 110주의 하락을 겪었던 도시예요. 그거 3분의 1밖에 안 거쳤는 대구가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부산 사람들 맷집 대단해졌어요. 자, 전세 가격 지수 부산도 근래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띄엄띄엄 보이면서 이 흐름은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더 하락은 더 가속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구 매매 지수 지금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 지수 하락했는 건 매매 지수보다 한 달 정도 늦게 한 보름 한 달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낙폭은 전세가 항상 더 크게 나타난다. 매매 거래량 2017년부터 쭉 살펴보시면 근래표가 잘 안 보이죠. 근래표가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래가 모든 광역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2021년 살펴보시면은 이 4월이 거의 다 피크예요. 대구 5월에 살짝 차트가 살짝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 아니면 그냥 똑같은 숫자로 거의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시행사에서 한 50여 건 매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이렇게 차트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 들지만 모든 광역시가 4월이 고점이었다. 4월이 고점이었어요. 4월의 고점의 거래량을 끝으로 거래가 다 꺾여가고 있고 가장 최근의 추세도 규제지역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그렇게 뭐 반등이 주목할 만한 거래량의 반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봐도 그나마 광주가 좀 상황이 낫다. 요 정도지. 전반적으로 거래가 꺾여 나가는 건 매 한 가지. 광주가 그나마 나았지만 근래 매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광주도 안심할 만한 곳은 못 된다. 대구 지금 가장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수치로도 보여집니다. 2021년도만 살펴보시면 모든 광역시가 거래량이 다 꺾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고가 비율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신고가 비율도 인천도 그나마 선방하던 인천도 20 아래로 떨어졌는 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신고가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부산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과연 20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구의 전철을 밟아서 점점 신고가는 희소하게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규제지역 해제 이후로 대구 순서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순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서 일부 거래 소폭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대선 이후에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300건 200건 이상 거의 뭐 한 평균 잡아서 한 250건 정도의 거래였었는데 규제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 아직까지 200건 넘지 못한 걸로 봐서 규제 해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 150건 평균적으로 150, 160 정도 거래되던 것이 120건이다. 부산, 대전 규제 해제되고 반응 없어요. 대구 규제 해제되고 반응 없어요. 부산 사람들 지금 규제 해제되기만 해봐라. 우리도 대구 너그가 규제 해제했으니까 우리도 좀 있으면 해줄 거야. 해주기만 해줘봐라. 우리 또 난리 난다. 라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자, 전세 거래량 전반적으로 거래가 주춤해지는 여름철로 가고 있습니다. 요 숫자 안 보셔도 전세 거래량은 뭐 크게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임대차 3법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죠. 2020년인가요? 네, 요때부터. 네, 2+2도 뭐 진행되고 했었는데, 그때 대비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죠. 인천은 그나마 인구 유입이 있는 도시라서 거래량이 일부 늘어났다고도 보지만, 전체 평균치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더 적어지고 있다.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눌러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물론 과거에도 2+2 시행 이전에도 2+2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절반 정도, 그 정도는 2+2로 살았어요. 근데 임대차 3법 이후로는 2+2를 사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러면서 전세 거래, 신고되는 전세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천만으로 환산해놓고 봤을 때 대구보다 전세 거래가 더 안 되는 곳이
더 안 되는 곳이 있네요. 울산. 울산 지역 전세가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갑자기 이상해져요. 울산이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전세 지수도 그나마 양호했었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대구보다 더 심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자, 임대차 3법 이후로 인구 1,000만의 전세 거래량 뭐 그냥 줄어들고 있다. 큰 뭐 전세 시장에 큰 격변은 없다. 다만 전세 가격이 근래 들어서 모든 지역에서 억 단위로 뚝뚝 하락하는 현상은 전국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물 늘어나는 속도 부산이 아주 가팔라요. 부산이 아주 가파릅니다. 대구는 뭐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삐쭉 올라왔죠. 삐쭉 올라왔어요. 삐쭉. 여기 삐쭉 조금씩 제가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했는데요. 근래에는 없는 갑자기 매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 지역은 그나마 다시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전세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면 추후에 또 저 매물도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거 팔지 마라. 안 팔아도 된다. 세금 깎아줄게. 하니까 야 주택 투자 이거 투자에 재미를 맛들인 사람 야, 내 굳이 이거 팔아가지고 다시 사기는 힘들다. 야 그냥 한번 버텨볼까? 그러다가 두 채가 같이 하락하는 현상 겪으면 엄청나게 아파요. 자, 매물 1,000만으로 비교해놓고 봤을 때는 대구가 그래도 더 많다. 언젠가 대구, 부산이 역전될 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인천과 울산 지역 매물 보시면 올해 크로스 되었어요.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봤을 때 크로스 되는 현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 부산은 아직까지 매물 뭐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런 느낌 들지 않지만, 근래 들어서 대구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현상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망감이 커지면 매물이 나옵니다. 광주 지역 살펴보시면 요 앞전의 표에서는 안 보였었는데 광주 지역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눈에 보일 정도죠. 자, 전세 매물 요게 문제예요. 요게 전세가 너무 가팔라요. 이게 특정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부산이 단연 압도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 인천도 만만치 않고요. 대구보다 더 심하다. 전세 물량. 자, 그 다음 전세 매물 요 두 가지만 비교해 놓고 볼게요. 근래에 부산 지역에 가장 최근 들어서 전세 매물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보이시죠? 한 칸, 두 칸, 세 칸. 올해 들어서 세 칸. 부산은 약 3,000건 정도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대구는 한 칸, 두 칸. 두 칸이 채 늘어나지 않은 듯한 모습. 거의 한 칸 반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6,800에서 한 8,800까지 한 대략 한 2,000건 늘어났어요. 뭐 인구수 대비해서 뭐 한 330만의 부산 그리고 230만의 대구 이렇게 놓고 본다면 늘어나는 건 비슷하지만 물량이 쌓여가면은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단순히 숫자로만 비율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 매물이 절대적인 매물 개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빈집도 늘어난다는 말이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부산 지역 빈집 공실에 대한 그 우려 빈집들 많습니다. 그 공실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학교 폐교되는 학교 수 이런 거 나왔을 때 부산 지역 생각보다 젊은 층의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구는 그렇지 않냐? 대구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광주 지역 전세 매물 가파르게 늘어요. 가파르게 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여기 지금 엄청난 지금 혼전을 펼치고 있어요. 예. 야, 과연 지금 대구가 지금 1등이지만 부산과 인천의 매물 증가세가 머지않아서 대구를 따라잡을 것 같다. 인천 문제 없다. 서울 사람 어차피 이주해 가면 다 채워질 거야. 매매 물건이건 전세 물건이건 서울에 어차피 사람들 비싸서 집 못 사니까 인천으로 올 거야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인천에 매물 쌓이는 속도를 보면은 그렇게 뭐 지역을 이탈하는 인구, 서울도 일부 지역 물론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근래 들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타 지역을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업데이트 하신 내용 마음에 드셨나요? 네. 주말이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이 방송을 내보내니까요. 이게 제가 월요일 날 보낼 수도 있었는데 월요일 날 출근길에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있으셔서 소리만 들어도 괜찮은 내용을 월요일 날 업데이트를 하고 요거 일요일 날 업데이트 할게요.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시청 감사합니다.